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리 양해 말씀 드려놓는 거는 제가 전자를 빼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번 자리를 하고 나면은 통상적으로 그 자리를 불러주거든요. 장관이니 뭐 정성이니 부릅니까? 그 우리 세종대왕이니 뭐 순조 왕이니 이런 분들도 우리가 전 왕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가 저 생각은 전자를 빼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 불렀으면 싶습니다. 그 점 미리 양해 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대통령이 한 크다란 일들을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길어서 조금 미리 적어왔는데요.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을 이제 구속한 것도 있고, 민노당을 해산하고 거기에서 이제 행동대원으로 앞장서던 이석기 씨를 구속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 대통령이 처음에 주장을 했지만은 수도 분할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를 사살할 때에 금강산 관광을 폐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도 북한이 무기를 자꾸 신무기를 개발하자 폐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각자의 철학이나 또 배경에 따라서 이거 속 시원하게 잘했다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과격하고 말이지 도발적인 행동했다고 욕하고 이제 화난 사람 있죠. 그런데 이거가 이번에 박 대통령이 그 탄핵을 당하는 주요한 그 베이스를 이룰 일들이 됩니다. 더 막 길게 얘기하면은 해방 때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북한과 남한이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노동 문제, 체제 문제 싸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산이 이때까지 이어나오고, 우파가 정권이 잡자 그 김영삼 씨가 이제 죽을 썼죠. 그러다가 결국은 김대중 씨로 바뀌는데, 다음에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옛날부터 이어오던 그 단체들이, 학생들 같으면은 NL, PD 이런 사람들하고 그 오래된 공산주의자였던 늙은이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우파 정권에 대해서 도전을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있고 아무 일 없는 소고기를 들여온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광우병이 생긴다는 택도 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민중들을 혼란시켰죠. 그런데 보통은 대통령이 5년이면은 4년 말이나 뭐 4년째 내임덕이 온다 그러는데, 이명박 씨는 처음부터 내임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 보수를 미워하는 세력들이 크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끝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버렸죠. 이때에 미리 우파에 대한 정기 작업을 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만큼 고생은 안 했고 비극적인 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이 사람들이 뭘 일으켰냐면은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죠. 그 소풍 가다가 그런 참사를 당하는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박 대통령이 이상하게 얽혀들어서, 더군다나 해경이 잘못한 것도 해경을 독려하면서 풀 생각 않고 바로 그걸 감정적으로 해경을 해체해버렸죠. 이런 감정적인 건 미숙한 것들이 쌓였는데, 지금 자본주의에서 보면은 돈이 어떻게 신처럼 보여지는 게 지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이 생기고 새로운 계급이 조성되고 인권이 말살되고 정치가 살살 바보가 된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글거리고 있는 근본적인 것도 박 대통령이 죄만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폐단이 있을 뿐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글거리는 민중들을 57개 단체들이 드디어 총공격을 시작한 것이 횃불 데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 제가 말씀드리는 과격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때는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그 흉내를 낸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하고 어설픈 그 통치관이 나오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그 당시 총칼을 거머쥐고 권력과 돈을 다 거머쥔 독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면은 술과 여자와 돈으로 야당과 언론을 주무르고 구슬렸죠. 낮에는 말 듣지 않는 사람 구속도 하고 죽이기도 했고 심지어 자기 측근이었던 사람도 코트를 뽑고 중앙정보부에서 고문할 정도이지만은 소위 말하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아버지가 하는 낮에 하는 행동만 보고 나서 밤에 하는 행동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그냥 문 닫아 걸어놓고 자기 혼자 들어앉아 있으니까 뭐가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져버리니까 자본주의 모순도 박근혜 잘못이다. 세월호가 사고 나는 것도 박근혜 잘못이다. 모든 걸 뒤집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행복하게 생각했답니다. 이 조선시대 같으면은 정쟁에 지면 삼족이 멸합니다. 그 당시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이 박근영 씨, 남동생 박지만, 그 다음에 자기 형부인 김종필 씨, 다 삼족이 멸해야 될 그런 위국이 판인데 이 양반은 그래도 자기 혼자 구속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설픈 대통령 노릇을 하다가 이 사람은 선거의 여왕이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이 모자란 사람이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재판할 때 보면은 그 눈물도 흘리고 때때로는 가소롭다시 웃고 하는 거는 필지 나는 분하다, 억울하다는 건데 그게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뭐 잘못해서 지금 탄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죄목이 18개가 있는데 그것은 크게 뭐 탄핵이나 뭐 죄가 안 되고 아까 말해 근본적인 그 무능함 때문에 지금 치죄를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은 법정에서 남한테 억울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 유치한 소리를 하지 말고 분하다. 져서 분하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통 큰 대통령이었다면 외칠 소리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할 때에 그분이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데 진짜 억울하다는 생각만 갖기에 어떤 치죄가 된다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박 대통령을 지금 구속 기일 안에 재판하겠다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늙은 대통령을 밤 12시, 1시까지 재판하며 그것도 일주일에 4번씩 한 재판입니다. 이렇게 피고를 괴롭히는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집에 보내서 출퇴근하면 되잖아요. 이 역시가 뭐냐면 치졸한 보복인 것 같고 판사들이 주변을 눈치를 보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묻는 것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걸 자꾸 갖다 대니까 본인은 억울하고 또 그 지지자들도 억울하고 불이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박 대통령에 대한 치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